자, 화학 면접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트호프 법칙인데요. 자, 반트호프 법칙은 비휘발성, 휘발이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전류가 통하지 않는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이어야 됩니다. 묽은 용액의 삼투압은 자, 파이는 자, CRT인데요. 용액의 용질의 종류와 상관이 없고요. 용액의 몰 농도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자, 파이는 CRT 되어 있죠. 얘는 몰 농도고요. 자, R은 상수입니다. 0.082. 그 다음에 T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커지고 농도가 또 높으면 삼투압이 커진다는 게 바로 반트호프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울의 법칙인데요. 자, 증기압력 내림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낮아진다 이랬죠. 자, 용매하고 용액이 있는데요. 용액 같은 경우는 용질이 이렇게 녹아 있기 때문에 용매가 이렇게 증발될 때 방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은 떨어집니다. 그죠? 자, 이때 떨어지는 이 폭, 자, 델타 P는 XP인데요. 자, 요거는 순수한 용매가 있을 때의 증기압력이고요. 요 X는 용질의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죠. P는 PX 이렇게 외우고요. 떨어지는 거는 거기에 용질이 많이 녹아 있을수록 증기압력이 떨어지니까 자, 베이스는 용매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P는 PX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하죠. 자,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의 종류를 말하고 고체일 경우 결정의 종류를 말하여라 했는데요. 결합의 종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자,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말하고요.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의 결합이고요. 얘는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결합을 말합니다. 자, 이때 이 공유 결합에는 두 가지 결정이 있죠.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이 있고요. 공유 결정은 다른 말로 원자 결정이라고 하며 뭐 다이아몬드나 흑연처럼 굉장히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습니다. 하지만 분자 결정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물질로서 주로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나 혹은 요드 같은 거 혹은 얼음 같은 거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는 이온 결정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뭐 Na, 소금 같은 거 말하면 되고요. 자, 금속 결합에는 금속 결정이 있습니다. 뭐 Mg, 뭐 Cu 이런 거 언급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자, 이상기체라는 것은 분자 간 인력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방정식을 세운 건데요. 자, 그리고 기체 분자 간의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로 보죠. 충돌을 한 후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는 nRT인데요. 자, P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0.082 상수입니다. T는 절대 온도인데 이 법칙은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을 총합해서 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도하는 과정은 따로 해보도록 합니다. 자, 분자 간 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 쌍극자 힘, 그 다음 분산력, 수소결합력이 있는데요. 자, 쌍극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HCl과 HCl이 있다. 그러면 얘는 부분적인 양전화, 얘는 부분적인 음전화 이렇게 존재할 때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이고요. 이때 요 두 개의 극자, 이걸 쌍극자라고 하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는
모멘트는 Q 곱하기 R인데 치우친 전하의 정도와 떨어진 거리의 곱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자, 큰 극성 분자일수록 쌍극자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자,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 분산력은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무극성 분자에서 이 힘의 영향력이 크죠. 자, 무극성 분자일 경우에 F2CL2 혹은 Br2I2로 갈수록 끓는 점이 혹은 녹는 점이 높아지는데요. 분자량이 클수록 분산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은 특별한 경우인데요. 자, 반드시 수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분자에. 자, 그래서 뭐 이런 거나 혹은 이런 거나 혹은 이런 거. 자, 수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나 O나 N 외우기 쉽죠. 폰으로 외우세요. 자, 이런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쌍극자 힘 중에 특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요 H와 F 사이, 요 N과 요 H 사이, 요 산소와 이 H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 간 힘으로써 수소 결합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수소 결합력은.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간 힘 3개 언급하고요. 자,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액에서 삼투압 끓는 점 오름 혹은 어는 점 내림, 그 다음에 내림,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4개 정도 언급하면 됩니다. 얘들은 용질의 종류에는 상관없고 용질의 입자수와 관련이 있죠. 자, 삼투압은 파에는 CRT고요. 끓는 점 오름은 자, 델타 T 오르는데 자, 요렇게 합니다. 요것도 자, 요거는 모랄 농도, 요거는 상수니까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모랄 농도에 비례해서 온도가 오르거나 자, 모랄 농도에 비례해서 온도가 내림입니다. 요 상수값이 다르고 식은 둘 다 끓는 점 오름과 얻은 점 내림은 둘 다 식은 같습니다. 상수값만 다릅니다. 자,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P는 PX 아까 했죠. 라울의 법칙. 자, 델타 P는 용매, 요거는 용질, 용액 이렇게 되는 거요. 아까 했고. 자, 그 다음 헬스의 법칙인데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종류 상태, 생성물의 종류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반응 엔탈피는 일정하다는 건데요. A가 B로 되고 자, C가 되는 반응이 있다면 A에서 C로 바로 가는 이 반응과 이 반응에서 자, 요런 상태가 같다면 총 반응 엔탈피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헬스의 법칙입니다. 경로와 상관없이. 자, 르 샤틀리의 원리인데요. 어떤 가역 반응이라는 것은 자, A하고 B가 됐을 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응인데요.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 자, 농도를 높이거나 자, 만약에 A의 농도를 높이면 A 농도가 감소하는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고요. 자, 얘들이 만약에 A 더하기 B 뭐 3C인데요. 자, 다 기체라고 합시다. 압력을 높였다고 할게요. 자, 가역 반응이니까 화살표 2개 하고요. 자, 압력을 높이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역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 압력, 자, 그 다음에 온도의 조건인데요. 자, 만약에 A가 자, 정반응에서 델타 H가 마이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발열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자, 온도를 높였다고 합시다. 조건은 온도를 높이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 따라서 온도를 낮추자면 그 열을 흡수해야 되겠죠.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에 바로 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르 샤틀리의 원리는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각 조건의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예를 들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응 속도인데요. 자, 반응 속도는 온도, 농도, 촉매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자, 온도를 높이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자, 그 다음에 농도를 높이면 충돌 횟수가 많아서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요. 촉매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정촉매를 말합니다. 반응이 빨라지는 거고요. 자, 온도 같은 경우는 고온이 되었을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수가 증가해서 반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온도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을 가진 입자수의 증가 때문에 반응이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농도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반응이 빨라지고요. 촉매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빨라지는데, 자, 활성화 에너지가 뭐냐고 묻는다면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면 됩니다. 반응을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V는 K의 농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농도의 1차, 농도의 2차, 농도의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식, 2차식, 3차식이 있습니다. 자, 1차식의 특징을 알아두는데요. 1차식의 특징은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겁니다.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것. 자, 그 다음에 효소와 촉매의 차이점인데요. 효소와 촉매의 공통점부터 보자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죠. 그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차이점은 효소는 생체, 우리 몸속의 촉매고요. 얘는 몸 밖의 몸 밖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효소 같은 경우에 기질 특이성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효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맞는, 그죠? 이게 효소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펩신이다. 펩신이라면 단백질만 분해시키잖아요. 단백질. 그래서 여기에 맞는 단백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분해시키고 얘는 그대로 또 유지시킬 수 있죠. 그래서 효소를 분해시키는 그 물질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학 전지인데요. 산화하는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입니다. 전화가 아니고 전환하는 장치. 자, 지금 볼타 전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아연이 CU보다 반응성이 좋아서 아연이 먼저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나오죠. 이 전자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반짝 오는 건데요. 이때 이 전자를 가지는 놈이 누구냐 하면 황산에 있는 수소 양이온이 와서 이 전자를 얻습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 수소 기체가 여기 많이 붙음으로써 나중에 전류의 흐름을 막습니다. 이를 분극작용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극작용은 여기 구리판에서 수소가 발생이 되어 전류의 흐름을 막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지가 바로 다니엘 전지입니다. 자, 다니엘 전지. 자, 다니엘 전지는 지금 황산 아연과 황산구리 이렇게 전해질 용액을 쓰고요. 아연판 구리판을 따로 하고 여기에 염다리를 설치했는데요. 염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분극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염다리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아연이 이렇게 산화가 되고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구리판으로 구리 양이온이 그죠? 여기 수용액 속에 있는 구리 양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구리 양이온이 줄잖아요. 구리 이가가 왜냐하면 구리 이가가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되니까. 그래서 염다리 K+가 이쪽으로 와서 이온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까지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료 전지하고 완충 용액만 하면 되는데요. 자, 연료 전지 볼게요. 연료 전지는 보다시피 연료를 공급하여 전기 에너지로 이제 얻는 장치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수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있죠. 자, 마이너스 극의 수소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는 전자를 내놓죠.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 다음에 양극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얻죠.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물이 생성되는데 전체 반응은 이렇게 물이 생성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지금 문제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어떤 기체를 공급하고 플러스 극에 어떤 기체를 공급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완충 용액인데요. 약산과 그의 약산의 짝염기 혹은 양염기와 그의 양염기의 짝산이 뭐 이렇게 되니까 말이 힘들어 보이죠. 자, 예를 들어 CH3COOH, CONA 이런 거 요게 약산이고 요게 그의 염이고요. 자, 양염기면 NH3겠죠. 그의 염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염기와 그의 염도 완충 용액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산이 들어오죠. 산이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해주고요. 염기가 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대신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완충 용액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 자, 산이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해줄 것이고요. 염기가 들어오면 얘가 반응을 해줄 것입니다. 자, 우리 혈액 내에서 완충작용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탄산수소 이온하고 이제 수소 양이온 외부에서 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혈액에 있던 얘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이렇게 역반응이 일어나고 얘가 과량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되면서 얘가 우리 호흡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가고요. 또 역반응도 얘가 부족하면 일어나고 얘가 많아지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서 H가 보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완충작용, 우리 혈액 속의 완충작용을 받습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